지금 시장에 영향받는 게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원유, 가스 뭐 포함해서 곡물 가격 상승하고 싸게 사서 뭔가를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뒤로 오는 게 엄청나게 올라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 2, 3위, 시가총액 1, 2, 3위는 한국을 사고 한국을 파는 거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지금 시장 그래도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그래도 이제 좀 반등을 위한 어떤 모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떨어질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떨어졌다. 그래서 뭐 시장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하방 경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더 떨어질래야 떨어지기도 오히려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뭐 모든 사람이 증시를 떠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우리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나쁜 점들을 미리 다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악재가 많지만 그 악재가 더 이상 나빠질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금리 문제도 이미 연준이 스케줄 다 얘기했고 그래서 그렇게 올린다. 또 심지어는 뭐 3%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미 시장은 그런 우려까지도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끝날 듯 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제 뭐 4월 1일 오늘 만우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을 해도 다 안 믿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게 주시장 얘기는 똑바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기관이 윈도우 드레싱적 성격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비축유를 푼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오해한 우리 시장이 그런 게 있었고 100만 배럴씩 하루에 평균 6개월간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시장에서 항상 이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건 행간이 있는데 그렇지. 시장은 지금 워낙 급하니까 시장이 좋은 쪽으로 아전인수 쪽으로 좋은 것만 먼저 일단 택했다가 그러니까 어제 재미난 게 뭐냐면 대만이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올랐다가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떨어진 거고 우리 시장은 좀 특별하잖아요. 기관이 좀 윈도우 드레싱 한 덕에 그나마 뭐 했고 외국인들은 기관이 그 분기 말 맨날 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같이 쳤다가 막판에 몇천억을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시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사실은 지금은 더 떨어지느냐의 걱정보다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할 것이냐의 걱정이 결국 기간 조정의 문제가 사실은 더 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어젠가요? 그전게 그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경고한 게 그 기업 실적이 1분기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충격을 좀 줄 것이다. 시장에 이런 얘기. 우리 김용익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증시의 참여자들이 이미 다 예측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분기가 어떻게 좋겠어요? 무슨 수로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그 수출 동향 나오겠지만 보나마나 굉장히 안 좋을 거란 말입니다. 수입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런 행위를 만들어내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우리는 상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이 그거를 항상 증시의 재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거냐. 아니면 미리 그걸 준비하고 늘 얘기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의 차이고 그다음에 그때 상황이 시장이 하락장이었냐 아니면 상승으로 가고 있는 장이었냐. 그래서 상승으로 가고 있는 장에서는 조그만 흠집만 나도 시장이 자꾸 주저앉아요. 근데 시장이 워낙 나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유가도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서 오히려 어디다 거냐면
미래의 희망에 걸어요. 그러면 다음 분기는 어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발표될 때 단기간에 이벤트로서의 시장의 충격은 잠깐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는 충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실적은 약간 과거치잖아요. 예, 주식시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에 그럼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냐. 그게 사실은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4월도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견들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이미 예상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이미 다 하향된 네. 어떤 수치를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4월 달에 1분기 실적 가지고 그렇게 시장이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근데 이제 김영익 교수님 말씀은 그러나 그 수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나오는 게 이제 충격을 그렇죠. 시장에 줄 네. 것이다. 시장의 충격은 항상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실적을 가지고 놀래야 돼요. 이 정도로 나빴어? 라든지.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이 이미 상당히 나쁜 상황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기업은 야, 그래도 생각보다 선전했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게 금세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은 수치가 얼만큼 나쁘냐. 네. 나쁜 건 알겠는데 얼만큼 나쁘냐에 네. 따라서 4월 달에 시장이 달라질 수 더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 굉장히 낮은 단계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악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막 유동을 쳤었고요. 근데 이제 그 악재들이 이제 해소될 일만 남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호재만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화되고 끝나게 되면 그것도 엄청난 호재가 되는 것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이제 떨어지면 그것도 호재가 되는 것이고 금리 인상 이미 했는데 이러저런 이야기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뉴스만 나오면 확 뭔가 달라질 거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쟁이 끝나는 거, 그러니까 총 쏘기를 멈추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명이 자꾸 사람이 죽어가고 이런 거는 진짜 가슴 아프니까 빨리 끝내야 되지만 시장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원유, 가스 포함해서 곡물 가격 상승하고 이거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제일 죽겠는 데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예측엔 자꾸 늘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빨리 사인을 했다고 가정을 해도 그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나 에너지나 곡물 가격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는 미국이 키를 쥐고 있어요. 미국이 제재를 가한 거를 어느 정도로 어떤 속도로 이거를 풀어줄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이 달리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시장에서 시장이 깜짝 놀랐던 게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비축유 방출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원유값이 하염없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을 뭔가 깨트리기 위해서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연준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나섰다라고 그냥 금방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쉽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6개월 동안 하루에 100만 배럴을 1억 6천만 배럴을 6개월 동안 풀겠다? 아니 그러면 미국 행정부의 속의 생각은 러시아랑 6개월까지 질질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가 그러니까 되네요. 예를 들면 100만 배럴을 풀어봤자 이거 무슨 엄발의 오줌 누기지 이거 갖고 무슨 그렇게 유가가 확 떨어지겠어요?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뭔가 인류애를 가지고 우리 이 어려운 거를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한다 하는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이 최대 산유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빅3에 사우디, 미국,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셰일 오일까지 합치면 미국이
하루에 1,1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 카파로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비축유가 5억 6천만 배럴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상당하네요. 네, 아니 이것도 이제 적다고 지금 예전에 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예, 이 중에서 100만 배럴을 매일 이렇게 했는데 나 6개월 동안 하겠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그 푸틴도 이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푸틴이 루블화로 결제하라고 이제 서로 지금 장이야 멍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앞에서 싸우는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공방은 뒤로 가 있다. 그렇죠. 미소의 전쟁, 그러니까 대리전이다. 뭐 이렇게 근데 보는 이제 분들 미국이 많죠. 보니까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보니까 야 이거 완전 허당 같은데 얘네 몇 개월만 그냥 하면은 지푸레 고꾸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의외로 루블화가 2월 24일 날 침공 전까지 지금 가치가 올라왔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우리가 생각한 거는 조금 다르게 돌아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어저께부터 슬슬 그런 얘기 이제 미국 그 정가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 전쟁이 오래 끌 수도 있다. 이 얘기와 하루에 100만 배럴씩 6개월 동안 풀겠다는 얘기에 뭐가 좀 공통점 같은 게 갑자기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길어지면 아니 뭐 중요한 게 원유 가격이 배럴당 99달러냐 101달러냐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 뭐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거보다는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유가나 뭐 천연가스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안정을 찾으려면은 이런 제재 조치 해제뿐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 시장은 이제 처음에 기쁘게 받아들였다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의외로 오래 끌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 종전보다, 그러니까 이 사인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러시아에 가해진 이 제재 조치. 왜냐하면 이 전쟁이 그냥 자 끝내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한 10배 이상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의 해결 방법 또 그 복구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복구 문제 굉장히 큰 건데. 왜냐면 이게 어쨌든 전범, 푸틴을 전범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으니 전쟁이 끝나도 그 사후 처리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슈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사후 처리 이슈 하는데 또 여기 복병이 중국이에요. 중국은 아시지만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개발하는데 들어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중국은 기회만 나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니셔티브를 중국이 갖게 할 리도 없죠. 미국 주도하에 이게 회복이 되고 돈은 딴 데서 내더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유엔에서 분담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전투 지역 전단에서 총싸움하는 거 뒤에 약간 이런 경제전 쪽으로 이게 좀 확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래 가면 시장에는 진짜 치명타예요. 이게 그렇죠. 오래 가면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원자재 가격, 유가, 뭐 그다음에 뭐 곡물 가격 이런 게 안정화 안 되면 도대체 무슨 수로 이거를 하겠어요? 그렇죠. 곡물 가격은 오래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하느라 네. 못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뭐 우크라이나 제가 어제 무슨 기록 보니까 1,500만 헥타르? 이게 1헥타르 3,000평쯤 되는데 그거 반도 못해. 700만 헥타르밖에 파종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곡물 가격의 그 강세는 이 곡물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적어도 2분기 정도 질질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사실은 시장의 제일 걱정거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 끝나도 그 배상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후 복구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입장이라도 우리는 침공을 받은 거고 피해를 받은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 돈으로 해야 되나?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뭐 꼭 돈은 아니라도 차관 같은 걸로 일으킨다 그래도 워낙 거기가 우크라이나가 곡물 생산 식유 광물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받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런 앞에서 막 총질하고 이런 거는 둘 다 죽겠으니까 이거는 빨리 사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아직도 나쁜 놈 맞아. 아직도 나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그렇게 엄청난 산유국이고 뭐 가스 같은 것도 잠시 중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무슨 가스가 생수도 아니고 그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 가면 힘든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생각보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치명상을 안 입는 게 좀 의아할 뿐이지 좀 아쉬울 게 없죠. 네.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이거는 푸틴 때문이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푸틴 탓을 하지만 근데 미국에서의 지지도는 최악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도 있고 어떻게든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전쟁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또 그게 크게 도움이 될까에 대한 회의도 좀 하지 않을까? 아,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대 이거 지금 계산해 보세요. 단순하게 6개월 동안 하루에 100만 배럴씩 풀다 보면은 11월 선거 때가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딱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해서는 행간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제 아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쪽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인데 미국은 뭐 그렇죠. 어차피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확대를 해놓은 거에 대한 뭐 긴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연준도 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니 어쩌니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때 헛짚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보면 근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긴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이게 터져 버리니까 이게 잘 됐죠. 이 핑계거리가 이제 러시아다 이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어제 그런 발표를 한 게 의외로 이게 제재를 풀어주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안정화 단계로 가격이 가는 데는 의외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나쁜 시나리오인데. 하여튼 그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전쟁이 곧 끝나지 않을까 분위기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대감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는 좋은데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사인했다고 끝날 일이 지금 아니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후속 처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거고 지금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표현이 막 하루하루 달라져요. 그게 서로 이제 상대적인데 그건 뭐냐면 여기는 죽겠으니까 전쟁을 끝내야죠. 근데 끝내려고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또 미국의 반응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뭐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토를 좀 더 강하게 무장화하는 거 이런 것도 성공했는데 특히 이제 독일 같으면 부자 나라인데 유럽에서 제일 여기가 이제 우리 그동안 몰랐는데 우리도 좀 뭔가 무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우리 알지만 F-35 한 대에 1,000억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은 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많이 건졌죠. 그런 의미에서 군소품. 그쪽은 뭐 어떻게 보면 계속 꽃놀이 패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시장을 자꾸 정치 논리로 끌고 가서는 안 되지만 또 너무 시장에서 보이는 것만 매달릴 필요는 없고. 그렇죠. 정치 경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4월 돼서 이게 뭔가 실질적으로 종전 협상에 사인하는 것도 나오고 또 1차적인 제재도 좀 풀어지고 그래서 이런 주요 가격들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하는 게 이제 베스트죠. 근데 거기서 자꾸 이제 시간이 늘어나면 그래서 4월은 우리가 굉장히 눈칫밥 먹으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달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종전 보다도 그 이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것이 어떻게 빠르게 풀릴 것 같은가 아니면 지속이 돼서 근데 그 지속이 된다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그건 결국 바이든이나 이것도 미국도 원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러시아만 돼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뭐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탓을 하긴 하지만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또 잘 되는 산업도 있어요. 미국 가스도 사가야 되고 그렇지. 미국이 계속해서 비축률을 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안 되면 미국 원유라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 가장 간편하고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이제 러시아 가스였죠. 가스였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미국 거를 갖다 쓰기 시작하면 시작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러면. 딱 계속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배로 싣고 온다고 쳐도 미국 가스를 이제 아시지만 그 터미널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우리 놀러 갈 때 부탄가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렇죠. 뭐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확충해 놓으면 계속 그거를 쓸 수가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러시아 의존도를 유럽이 그 러시아 의존도를 완전히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그 조선주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LNG 선에 대한 수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제 그때 야 이건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이거 좀 너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게 실질적인 기대감이 이렇게 뭔가 현실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제일 그 두려워하는 거는 저는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제 유럽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기존에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그냥 꼭지만 틀면 나오는데 그냥 그거 쓸래요? 이럴까봐. 그 멤버들 중에 그거를 잘 이제 단도리 하려고 바이든 대통령도 건너갔다 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만 보지 말고 이게 뭐 매년 나오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이슈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시장은 그렇게 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안 잡히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기초적인 가격만 떨어져도 우리 산업 구조상 뭔가 숨통이 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같은 구조를 가진 시장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조금만 그런 게 보여지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환율에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분들 계속 삼성전자 나빠요. 왜 안 올라요? 나빠서가 아니라 삼성전자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 2, 3위 시가총액 1, 2, 3위는 한국을 사고 한국을 파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예,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럼 환율 때문에 이게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안정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그런 1, 2, 3위 랭킹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좀 피해보자. 별로 별 일 없다. 뭐 이렇게 많이 오르고 많이 해서 마진 줄 만큼 그러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려지잖아요. 한쪽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거는 그냥 가만 놔두자. 그렇게 한번 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4월 눈치 보기가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도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이게 상당히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에 대한 종전이나 제재가 왜냐하면 연준 스케줄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길게 끌고 가서 이제 몇 개월짜리로 점점 변화된다. 이러면 이거는 좀 심각해질 가능성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예,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모든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 있는 상태가 될 거거든요.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경쟁력이 확보가 안 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원자재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다시 또 수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 최근에 그 2월 24일 날 러시아 침공 이후에 상당히 많은 돈들이 자원부국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 뭐 예컨대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런 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싸게 사서 뭔가를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뒤로 오는 게 엄청나게 올라 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길어지면 우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포인트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길어졌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더 강해질 수 있고 일단 대형주 중심 더 재미없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길어질 것 같을 때는 우리가 좀 비중을 눈치 봐가면서 줄여야 된다. 기업 실적이 사실은 여거하고 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1분기 그러니까 이거겠죠. 그래. 1분기 나쁜 건 알겠어. 근데 2분기는 좋아질 거야. 이런 가이던스가 나면 좋은데 2분기 더 나빠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로 4월 달에 이 부분을 아주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